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 영역 다음에 있는 컨택트 위드 미 영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까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일단 반응형 처리가 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처리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정적인 HTML 페이지는 완성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택트 위드 미 영역도 사실 타이틀 영역은 똑같아서 우리가 별다를 건 할 건 없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영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잠깐 누락한 부분을 추가하고 컨택트 위드 미 영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포트폴리오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우리가 이 이너라는 클래스를 플로트로 레프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포트폴리오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 미 영역이 높이값이 0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플롯 레프트로 사용하게 되면 부모 요소가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버그 현상인데요.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초기화를 해주는 것만 추가를 하고 컨택트 위드 미 영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그제서야 높이값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컨택트 위드 미 영역을 진행을 할 건데, HTML 문서를 만들게요. 컨택트 위드 미.html. 그리고 여기는 앞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바디 태그 내용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컨택트 위드 미 영역은 최종 웹페이지 데모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아이콘이 아이콘 폰트예요. 그래서 아이콘 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콘 폰트로 사용했던 HTML 페이지에서 아이콘 폰트 링크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컨택트 위드 미로 넣겠습니다. 자, 뷰에서 월드 워랩을 눌러서 100%에 맞춰주고요. 컨택트 위드 미 이렇게 만들고, CSS도 컨택트 위드 미.css를 만들게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HTML 구조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섹션 태그를 사용하고요. 이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ID 속성 값인 컨택트를 지정합니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다른 영역과 똑같겠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컨택트 그리고 컨택트 위드 미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컨택트 위드 미 하면 제가 오타를 쳤기 때문에 경로를 다시 수정을 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부분은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자세히 만들어 보면 되는데, 컨택트 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 각각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div left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영역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하나의 아이템을 카드라고 영역을 지정하여서 만들어 볼 건데, 자, 카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폰트 어썸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폰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폰 볼륨이라고 있죠. 이 폰 볼륨을 카피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fo 텍스트를 해서 h3 폰, 그 다음에 p 태그로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간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하나의 아이템이 이제 실제로 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3개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 하나는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드레스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다음에 이메일은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이 레프트에 해당하는 HTML 코드는 이렇게 전부 작성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영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른쪽 영역은 라이트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클래스에다가 이제 폼 요소기 때문에 항상 폼 태그가 먼저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폼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레이블, 그 다음에 for 속성의 값은 name으로 지정을 하고 input, for 속성에 의해서 id 속성 값을 name으로 지정을 해서 이 하나의 입력 요소를 만든 거예요. 레이블과 input을 사용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for 속성과 id 속성의 값을 똑같이 지정을 하면 이렇게 라벨을 클릭을 해도 커서가 이 입력 요소에 깜빡거리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도움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웹 표준적인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레이블과 입력 요소는 항상 같이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도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이메일을 입력받는 거니까 이메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한 줄짜리 입력 요소가 아니어서 텍스트 에어리어로 로우스나 콜스 이런 거는 CSS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id만 MSG로 지정을 하고 for 속성의 값을 MSG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도 메시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버튼이죠. 버튼 타입 버튼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이걸 누르면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타입 속성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send라고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에 대한 HTML 코드는 이렇게 작성만 해주면 전부 다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CSS를 작성을 하여서 이제 최종 프로젝트 데모 페이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CSS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나란하게 배치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플로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 왼쪽 영역은 30%, 오른쪽 영역은 65%, 그리고 이 영역은 5%로 줘서 각각 100%가 되도록 한번 지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택트 B라고 하고 레프트는 위드스 30%, 플로트 레프트 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초기화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65%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프트에다가 5%를 주면 얘는 총 100%가 됩니다. 지정을 하고요. 얘도 플로트 레프트를 지정해야겠죠. 중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잘 나눠 떨어져서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컨택트 위드미의 아이콘이 변경을 해줘야 되네요. 아이콘을. 그래서 아이콘을 검색을 할 건데 이메일을 검색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검색을 하면 우리가 사용한 아이콘이 여기 있죠? 요 아이콘이에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줘서 아이콘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CSS로 돌아와서 왼쪽 영역부터 이제 하나씩 꾸며보도록 할게요. 왼쪽 영역에 있는 카드는 우선 보더가 1픽셀의 솔리드의 회색깔이에요. 그리고 내부 패딩을 1rem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아이콘이라는 영역과 인포 텍스트 영역이 한 줄로 나란히 배치가 돼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 하나의 레프트 안에 카드라는 클래스가 있고 카드라는 클래스 안에 아이콘과 인포 텍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다가 플렉스 박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되고, 이렇게 플렉스 아이템이 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나란히 정렬하고 배치하는 걸 쉽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플렉스 아이템들의 정렬을 수직 방향에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영역 자체에 마진 바텀을 1.25rem 줘서 카드 영역과 카드 영역끼리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꾸며봐야겠죠. 아이콘의 I는 이제 폰트 어섭으로 추가된 아이콘을 말하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이 REM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5픽셀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5픽셀이 아니라 한 15픽셀 정도로 지정을 하면 적절히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완성된 페이지 왼쪽 영역은 전부 다 작성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똑같이 보이죠? 자, 그럼 오른쪽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영역을 폼 그룹으로 하나씩 그룹핑이 되어져 있으니까 얘를 마진 바텀으로 1.25rm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폼 요소끼리 이제 아래쪽으로 한 칸씩 떨어질 거예요.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레이블이 인라인 요소고 인풋 요소도 인라인 요소라서 얘가 지금 한 줄로 보이는데 저 부분도 CSS 처리를 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들고 얘 자체의 마진 값을 줘서 아래랑 간격을 좀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라이트 영역 자체에 보더를 줘야겠네요. 그리고 내부 패딩도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요소를 꾸며볼 건데, 인풋은 우리가 CSS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위드스는 100%고요. 위드스는 100%고 그 다음에 패딩은 0.625rm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은 색깔로 진해지는 거 보이세요? 테두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진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진해지는 걸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논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에 테두리로 따로 지정을 할 거고요. 보도도 둥글게 깎을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참고로 제가 아마 책에는 적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전에 입력한 기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는 웹브라우저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냥 팁 차원에서 알려드리면 아마 13장의 내용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토 컴플리트 속성을 5%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도 이전에 입력했던 기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입력했던 게 자동 완성되지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오토 컴플리트를 5% 지정하는 것 또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시 CSS로 돌아와서
이제 꾸며볼 건데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도 한번 꾸며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인풋과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위드스는 100%고 헤이트는 300픽셀. 그 다음에 얘도 아웃라인 논으로 하고요. 리사이즈 논. 이 리사이즈는 왜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원래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는 이렇게 사용자가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계할 레이아웃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걸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사이즈 속성의 값을 논으로 지정을 하면 더 이상 얘가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할게요. 드래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사이즈 논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도도 이 위에 거랑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종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최종 프로젝트 완성된 데모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윤곽선이 이게 약간 파란 색깔로 보이잖아요. 저러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 포커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포커스가 들어간 상태가 되니까 이 포커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포커스가 되었을 때 보더를 이렇게 719 ECE라는 색깔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는 이제 어떤 HTML 요소에 그림자를 주는 속성인데 제가 책에서 박스 섀도우 속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주 사용하는 속성은 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최종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김에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박스 섀도우 속성은 가로의 크기, 그 다음에 X축의 크기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위치 값인데요.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 그 다음에 번짐 정도, 그 다음에 내가 그림자 효과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이 박스 섀도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포커스가 가 있을 때 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약간 10픽셀의 번짐, 한 10픽셀 정도로 번져서 그림자 효과가 추가가 된 건데 이 X축의 위치를 내가 20픽셀로 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 20픽셀만큼 이렇게 우측으로 좀 쏠려요. 그리고 이제 얘를 만약에 Y축도 20픽셀로 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20픽셀씩 쏠려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위치값과 이제 번짐 정도, 이 번짐 정도도 우리가 직접 보시게 되면 이 번짐을 내가 좀 극명하게 100으로 했어. 엄청 번지게 했어. 이렇게 엄청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짐과 위치값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박스 섀도우 속성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인풋뿐만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도 포커싱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을 꾸며볼 건데요. 섹션에 컨택트 미에 라이트에 버튼은 위드스 100%, 패딩 1 REM, 백그라운드 컬러는 F7 8B00.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최종 페이지처럼 똑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